MCC 로펌 투데이 법률.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진행의 문성훈, 강나루입니다. 네, 나루씨, 오늘 저희 방송 마지막 회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아쉽네요.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네. 그럼 마지막 회를 맞은 저희 방송 마지막 회에서도 역시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에 대해 진행자의 의견을 각각 듣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법적 결과를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자문까지 알려드리는 신뢰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주위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이니 하고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죠? 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10번째 방송을 맞아 힘차게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10번째 방송의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B씨.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고 B씨는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B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후회 없도록 모두 써버리는데요. 얼마 뒤 의사의 위암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위암으로 오진한 의사는 전 재산을 다 써버린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와, 정말 재밌는 사연이네요. 그렇네요. 네, 이런 사연은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 네. 보면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오진을 해가지고 그 남자가 야구 선수였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진이었고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 거기에 정재영이랑 이나영 나오죠. 맞아요. 네, 그 아는 여자처럼 남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헤어졌다가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만나는 좋은 결말을 남기는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류의 내용은 네. 요즘 따라 보면 은근히 좀 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런 약간 뭐 백혈병 진단이나 뭐 어떤 병적인 진단으로 인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니까 더 네. 재밌을 것 같고 또 결과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럼 이 사연에 대해서 성훈 씨와 저의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 의견은 우선 B 씨가 탕진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굳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역시 성훈 씨와 저의 의견이 여기서 나뉘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중 한 시기를 망친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돈을 탕진을 하겠다는 선택은 본인이 한 거고, 그리고 그걸 뭐 의사를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그렇죠.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꼭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다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인생이 다 끝을 가다가 갑자기 막 살아나가지고 뭔가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네. 의사에게 다시 뭔가 사례금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인생을 한번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진 판정을 받은 후에 바로 이제 쓸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만든 의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의 오진에 대해서는 분명 의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돈까지도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섣불리 전 재산을 자기가 써버렸다는 그 자체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물론 B 씨의 행동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런 행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의사의 오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도 자신이 내린 오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재산을 물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의사의 오진 때문에 그분의 몸이 뭐 특별히 더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뭐 어떤 이제 의사의 그런 의료 사고나 그런 게 발생한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상할 필요성은 전혀 안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우 씨는 이제 구체적으로 몸에 상해를 입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저는 오진을 통해서 전 재산을 잃게 만들었으니 어쨌든 B 씨의 가진 것 일부를 잃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캐니만큼 오늘 결과를 맞출 사람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도 정말 네, 그래요. 왠지 제가 두 개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추고 갔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숙연해지네요. 네, 저는 마지막 회니까 딱 사이좋게 하나하나씩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거는 허용 못합니다. 네, 뭐. 네, 그럼 제가 먼저 결과 알아보기 전에 성우 씨와 제 의견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우 씨의 의견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B 씨의 잘못도 있고 결과적으로 B 씨의 몸에 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B 씨가 재산을 모두 다 쓰게 된 이유는 의사의 오진 때문이다. 그러니 의사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였습니다. 나루씨 깔끔한 정리 마지막까지 정말 좋네요. 네, 매번 해오던 건데 이 정도는 뭐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발표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전 재산을 모두 다 쓴 B 씨. 과연 의사는 B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한 결과는 네,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당연하죠. 손해배상 할 필요 없죠. 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요? 흥분하지 왜 그렇죠? 않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나루 씨에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사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의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인데요. 그 이유는 만약 오진을 통해서 위를 잘라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몸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의사가 오진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의사가 오진한 다음날 B씨가 전 재산을 쓸 것을 예측할 수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역시 성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의사의 오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그래도 제가 B 씨였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한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건 좀 기분이 좋지만 조금 이 B 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저희 교수님의 자문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그럼 교수님의 자문은 나루 씨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경상대학교 법학과 방동희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의사의 오진에 의해 B 씨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통상 손해에 해당하여 의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경우 의사는 B 씨의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사가 자신의 오진으로 인해 B 씨가 전 재산을 사용할 줄 알았다면 민법 제393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의 내용인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민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B 씨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의사는 이 사실을 몰랐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의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정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저도 방금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겐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주위에서라도 건강하신 분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한 번 정도는 재검사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런 안 좋은 소식은 의사로부터 듣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쵸. 혹시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우 씨 마지막 방송 첫 번째 사연 결과 맞추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죠, 최고.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맞췄지만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루 씨가 기대하는 것처럼 설마? 그렇죠. 신청곡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는 장난이고 네. 신청곡 나루 씨한테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젠틀맨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방송이라고 이렇게 훈훈하게 저에게 양보를 해주셨네요. 그럼 저는 이걸 낼름 받아서 신청곡 슈프림 팀의 나만 모르게 신청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난 괜찮아 심심해서 만나는 것도 좋아
가치 있는 상상에 밤새 머리 아파 여기까지 오게 만든 날 탓하자 어차피 널 만나는 날마다 멍청한 놈처럼 다 잊어버리게 돼 이제는 진실조차 나만 모르게 해 다른 사람이 네 옆에 서 있다는 걸 처음에 나는 믿지 못했어 그래도 너에게 화내고 싶진 않았어 그대로 네가 날 떠날 것 같았어 어색해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너를 보는 게 더 힘들어질 테니까 사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지 나만 애쓰고 있지 미련하대 이별이 답인데 왜 버티냐고 물어 그게 아닌데 날 위한 모습이 거짓이라도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할래 널 감싸줘 네, 나루씨가 신청한 곡 슈프림 팀의 나만 모르게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제가 신청한 곡이라 정말 주옥 같은 노래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선생님의 수업을 녹음하여 공부를 하는 전교 1등 A양. 학교 꼴찌 3인방으로부터 강의 녹음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메일로 파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꼴찌 3인방은 강의 녹음 파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데요. 결국 이 사실을 선생님한테 들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전교 1등 A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네, 와,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듣는다니, 와, 전교 1등다운데요? 네. 저도 예전에 한창 이제 학생 시절 때 한창 공부할 때는 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성훈 씨? 아,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한 번 들으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아, 네, 네. 녹음 따윈 필요 없었어요. 성훈 씨는 이렇게 굳이 녹음해서 들으셨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회라서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그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는 이 사연에 대한 제 의견은요,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거 나쁜 목적으로 녹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나쁜 목적으로 녹음한 건 아닐 테지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A양이 돈을 받고 팔려고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팔 줄을 A양은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유한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꼴찌 3인방이 문제긴 하죠. 그 파일 자체를 녹음한 A양은 처음에 공유의 목적이 없었고 녹음 파일을 유포한 사람은 물론 다른 학생이지만 결국은 A양이 녹음한 파일이 돈을 받고 팔렸기 때문에 저는 불쌍하지만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유포자의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유포자는 A양이 아니라 꼴찌 3인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꼴찌 3인방이 여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꼴찌 3인방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연에서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 녹음을 한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파일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솔직히 선생님께도 약간 무례가 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꼴찌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와 선생님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우 씨의 의견과 제 의견이 여기서도 역시 갈리고 있는데요. 얼른 결과를 알아봐야겠어요. 네, 그럼 제가 나루 씨와 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나루 씨의 의견은 A양이 녹음한 파일을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맞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A양은 좋은 뜻으로 공유한 것이고 나쁜 목적으로 공유를 받은 꼴찌 3인방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A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고요. 아, 네, 성우 씨 이제 마지막 회다 보니 이제 정리가 이제 척척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제 얼굴만큼이나 깔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답을 맞출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마지막 회 문제이니만큼 전 당연히 제가 정답을 맞출 것 같네요. 아, 네, 저도 나루 씨가 맞췄으면 좋겠지만 네. 이 사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성우 씨가 맞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 결과 발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복습을 하는 전교 1등 A양. 어느 날 꼴찌 3인방으로부터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꼴찌 3인방은 공유받은 파일을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파는데요.
이 사실을 선생님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과연 전교 1등 A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에 대한 사연의 결과는 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게 저작권 침해에 어떻게 해당하죠? 네, 제가 정답을 맞췄네요.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루 씨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정답을 맞춘 제가 이 사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전교 1등 A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연의 경우 전교 1등의 행위 중에 개인적으로 복습을 위해 녹음한 것 자체는 법에서 허용되지만 개인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친구에게 파일로 전송한 행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나루 씨가 말한 대로 공유한 사실 자체가 위반이 되는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네, 전 제가 정답을 맞출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제가 맞추고 싶었는데 네.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교수님의 자문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의 자문을 읽는다고 하니 영광이네요. 네, 경상대학교 법학과 방동희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저작권법상 선생님의 강연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업 방식과 내용의 창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 A양의 행동에서 녹음한 사실 자체는 위법의 행동이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공유를 한 사실 자체로 봤을 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9장 124조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25조의 2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법인데 이 사연에서는 선생님의 고소가 따로 없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저작권법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정말 많네요. 네, 그래도 이해가 되게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A양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선생님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 지금 대학생 학우분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자기 혼자만의 그 감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지만 네. 절대 공유는 안 된다는 거. 그 네. 공유하는 그 순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학우 여러분들도 교수님의 강의 내역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의 행동이 아니지만 저작권자에게는 허락을 먼저 받는 것과 공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성우 씨와 이렇게 호흡 맞추면서 방송했던 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티격태격 됐지만 네. 저도 마지막 되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하지만 저는 정말 방송 저도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도 자체도 재밌었고 그리고 네. 이 방송이 내용에 있어서의 이런 저희한테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즐겁고 뭔가 유익하게 방송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고맙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서 또 제가 신청곡을 말해야 하지만 아까 훈훈하게 성우 씨가 저에게 신청곡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성우 씨에게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나루 씨가 네. 가면 갈수록 센스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다 성우 씨에게 배운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하게 이 양보를 받으면서 네. 제 마지막인 신청곡 네.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들으면서 MCC로 펌투데이 법률 마지막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야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 나를 위해서 참아왔던 아픈 사랑으로 나를 잡아줘요. 단 하나의 그 하나로 사랑하고 싶었던 그 아픈 약속과 눈물들이 가슴 속 머물.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학우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룬 사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버린 B씨. 과연 의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한 정답은 의사가 오진으로 인해 B씨의 몸을 직접적인 손상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는 자신의 공부를 위해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전교 1등 A양. 어느 날 꼴찌 3인방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유하게 되는데요. 꼴찌 3인방이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받고 파일을 팔게 됩니다. 이 사실을 선생님께서 알게 되는데요. 과연 전교 1등 A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한 답은 A양의 행동 중 수업 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위법 행동이 아니지만 꼴찌 3인방에게 공유한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MCC 롬펌 투데이 법률을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회를 마무리할게요. 다음 학기에는 더욱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CC 롬펌 투데이 법률 지금까지 연출 한예슬, 기술 한예슬, 진행 문성훈 강나루, 자문위원 법학과 방동희 교수님,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